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간단히 상황을 다시 전해드리면 이명박 재당 곽상도 미래통합당 측 고소고발 관련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에서 완전히 뒤집힌 건데요. 곽상도와 미래통합당 건은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이명박 건이 뒤집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명박 측 주장과 2심 선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고를 진행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고요. 요즘 각종 송사를 치르다 보니 몸과 정신이 상당히 피곤하다가도 앞장섰던 선배, 고생하는 동료, 함께하는 시민들을 보며 늘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요즘 여러모로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힘이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4기 민주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신선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치고 나와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고요. 중간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제가 할 일을 만들어가며 틈틈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어제 미리 잡혀있던 강의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용인에 가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사와 오늘날 소통 방식에 대한 강의를 마쳤는데 온라인 생태계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은 법과 제도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교육, 문화적 접근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다니는 중이고요. 조만간 여러 지역을 찾아뵐 예정인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민기 의원님과 전자영 용인시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제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에 고양이 뉴스님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어제 바로 유시민 작가님의 재판이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서부지법에 갔었는데 제 선고를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빨간아지 선배도 그렇고 고양이 뉴스 원PD님도 그렇고 이렇게 재판에 따박따박 가는 분이 계셔서 기자들이 옛날엔 장난을 10 정도 쳤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고양이 뉴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쉽게 말해 결론은 공판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2019년 들여다본 것도 사실이고 계좌를 보면서 통지 유예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건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를 받아낸 거고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한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 뉴스 채널 링크를 댓글로 남겨놓을 예정이니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 영상 내용을 주위에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도 해당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나마 이렇게라도 언론에서 다뤄주는 게 고맙다고 표현해야 맞는 겁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란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신라진 수사 이후에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계좌 조회를 아예 안 한 것처럼 답변을 했지만 그 단서 조항이 애초에 말장난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정작 피해자가 저렇게 온갖 비난을 받으며 재판 출석까지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걸 노무현 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했다고 하죠. 이번에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왕국을 만들려고 하겠죠. 너무나 중요한 대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멀쩡한 사람도 저렇게 오히려 재판에 출석시키고 잘못을 한 것처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뻔뻔한 한동훈은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조치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유시민 작가에게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언플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도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시민 작가한테 엄청나게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검찰의 치졸한 수법이 드러나며 일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결국의 핵심은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맞았고 검찰이 피해자를 저렇게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저런 식으로 채널A 검언유착도 권언유착으로 바꿔버리고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 언플하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기자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넘기자는 말입니까? 유시민만 좀 찾아라 그러면서 이철 전 대표 막 와이프까지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회유 협박 편지에
뭐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소리에 이런 짓들을 벌인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한 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의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오죽하면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제가 다 화병이 나려고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한 짓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죠. 이걸 열린공감TV에서 방송 마무리 시간에 읽어주는 걸 들으니 울컥하며 슬픔이 올라온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보자가 오히려 검찰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다시 알렸다는 얘기를 다룬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겁니다. 일개 시민이 저렇게 정의와 진실을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겠죠. 그래서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은 연달아 터지는 윤석열의 검찰권 농단을 두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 왜곡죄를 통과시켜 달라라는 요청도 했고요. 이게 일부 언론에선 연일 윤석열 때리기 몰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강성이다, 너무 오버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처럼 강하게 대처를 해도 검찰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언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연하게 저들을 설득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비웃었는지 대놓고 어떻게 망신주기를 했는지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틀린 거로 밝혀진 거 뭐가 있습니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했는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욕을 먹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개혁도 시급하다는 거고요. 언론개혁 기다리는데 수십 년 걸릴 테니 시민들이 앞장서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댓글 하나, SNS 하나, 게시글 하나, 아무거나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개그맨 강성범 씨도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다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극우 유튜버들한테 대놓고 조롱까지 당하고 황당한 가짜뉴스에 곤혹을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율 빠지면 끔찍한 세상 온다라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걸 그냥 방치하고 뒀다가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돼버렸는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 함께 뭉치자. 그럼 우리도 힘이 세진다. 결집을 호소한 겁니다. 틀린 말 하나 없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강성범 씨 정말 애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다시 탄생하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다. 요즘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는 시민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쯤부터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 올 거란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성범 씨를 국회로 보내자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이경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뼈를 때렸습니다.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야구장을 혼자 찾은 윤석열 그리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저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 윤석열의 패밀리는 어딨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한 거죠. 이렇게 각자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아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 우리 모두가 각자 할 일을 하면 되겠죠.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